2026년 1월 31일 인공지능 혁명의 성적표가 일부 공개되자 시장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인공지능 붐의 아이콘 마이크로소프트가 휘청거렸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수익을 증명하지 못하자 시장은 가차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반면 메타는 보란듯이 숫자로 자신을 증명하며 투자자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잔혹하게 갈린 지금 시장의 서늘한 칼날은 이제 남은 두 거인을 겨누고 있습니다. 바로 검색의 제왕 구글과 물류의 지배자 아마존입니다. 과연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철을 밟고 있을까요? 아니면 메타처럼 조용히 웃고 있을까요? 오늘 경제부스터샷에서는 겉핥기식 뉴스 읽기는 집어치우겠습니다.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 그리고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 구글과 아마존이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진짜 승자인지 아니면 숨겨진 패자인지 그 적나라한 진실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2월 4일은 AMD의 실적 발표, 5일은 구글의 실적 발표, 6일은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2월 첫째 주에는 AI 대장주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닷컴 버블과 닮았는지 다른 길을 가게 되는지 갈림길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구글, 즉 알파벳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구글의 상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해자는 지켰지만 왕관이 훨씬 무거워진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1, 2년 전인 2023년 챗GPT가 등장한 직후만 해도 검색의 시대는 끝났다거나 구글의 광고 비즈니스 모델은 무너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현실은 그 시나리오와는 꽤 거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지위가 붕괴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습관처럼 구글 검색창을 엽니다. 검색이라는 강력한 해자는 유지됐고 검색 광고라는 현금 뿌리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바로 검색당 원가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구글 검색은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미리 크롤링해둔 웹페이지를 색인해서 관련 링크를 쭉 나열해주는 구조였습니다. 이 방식은 상대적으로 연산 비용이 적게 드는 아주 잘 최적화된 대량 처리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은 제미나이를 전면에 내세워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문장으로 답을 생성해주는 인공지능 검색 경험을 기본값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훨씬 편해졌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대한 언어 모델을 실시간으로 돌려 답변을 생성하는 것은 과거의 링크 나열식 검색보다 훨씬 많은 연산 자원과 전력을 요구합니다. 즉, 검색 한 건당 들어가는 원가가 뚜렷하게 올라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여기서 구글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시장 지배력과 매출원인 검색 트래픽은 지켜냈지만 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이 과거보다 훨씬 비싸진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면 매출은 유지되거나 늘어나는데 이익률은 오히려 압박받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를 선도하면서도 높은 설비 투자와 인공지능 사용률의 속도가 아직 완벽히 맞물리지 않아 이익 측면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증명하지 못한 것과 비슷비슷한 고민이 구글에도 형태만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글은 검색이라는 확고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고 검색 트래픽 자체는 잘 방어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실패라기보다는 비싼 비용을 떠안고 버티는 중간지대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글이 비용 압박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을 웃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 역시 존재합니다. 바로 유튜브입니다. 메타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필두로 인공지능 추천을 도입해 광고 효율과 체류 시간을 끌어올린 것처럼 유튜브도 쇼츠와 메인 피드 곳곳에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을 아주 깊게 심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좋아할 것 같은 영상을 추천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의 유튜브는 사용자가 스스로 자각하기도 전에 무의식적으로 클릭할 영상을 눈앞에 갖다 놓는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곧 돈으로 연결됩니다. 체류 시간의 증가는 광고 노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광고 매출 증가라는 결과를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 유튜브 프리미엄 유료 구독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타겟팅 덕분에 광고를 봐야 할 사람에게 정확히 광고를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 광고주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구글 입장에서 보면 검색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비용이 크게 늘어난 영역이라면 유튜브는 인공지능 덕분에 매출과 마진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효자 영역인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경영진의 속마음은 이런 그림에 가깝습니다. 검색 쪽에서 인공지능을 돌리느라 비용 압박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유튜브와 기타 광고, 클라우드 워크스페이스 등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익성과 성장 스토리를 함께 보여주면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방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글은 왕좌는 지켰지만 무거워진 왕관을 쓰고 버티는 방어형 플레이어에 가깝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투자 대비 성과가 없는 실망감만 가득한 상태도 아니지만 메타처럼 전면적인 마진 폭발을 보여주는 공격형 승자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서 치열하게 균형을 잡고 있다고 보는 편이 시장 현실과 더 가깝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개인적으로 2026년 현재 인공지능 전쟁에 가장 실속 있는 승자 후보를 꼽으라면 저는 아마존을 최전방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이 회사의 전략은 유난히 화려한 스토리를 팔지도 않고 반대로 과도하게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환상이 아니라 숫자를 만드는 인공지능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첫 번째 축은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거대 언어 모델과 각종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뒤에서 조용히 웃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자입니다. 인공지능을 학습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연산과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과열될수록 탄약고와 공장이 더 필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존은 바로 그 탄약고와 공장을 빌려주고 통행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존의 진짜 영리함이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은 아직도 엔비디아의 최고급 그래픽 처리 장치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 아마존은 수년 전부터 자체 칩 개발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트레이니움 같은 학습용 칩이나 인퍼런시아 같은 추론용 자체 설계 칩들을 자사 데이터 센터에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고객에게도 엔비디아 기반 옵션도 있지만 우리 자체 칩을 쓰면 가격 대비 성능이 훨씬 좋은 선택지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성능 면에서 모든 워크로드에서 엔비디아를 능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용 대비 효율이라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포지션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아마존은 인공지능 워크로드가 폭발적으로 늘어날수록 매출 성장과 동시에 비용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인공지능 붐을 타면서도 더 높은 마진을 방어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축은 본업인 유통과 물류입니다. 많은 분이 아마존을 쇼핑몰과 클라우드 회사 정도로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물류 로봇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마존의 풀필먼트 센터, 곳곳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팔이 상품을 집어올리고 분류하고 자율주행 로봇이 선반을 옮깁니다. 그리고 중앙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1초 단위로 배송 경로를 최적화하여 트럭과 드론, 각종 배송 수단에 지시를 내립니다. 유통업은 원래 마진이 매우 얇은 산업입니다. 매출 100을 팔아 며칠 남기기도 힘든 구조인데 인공지능을 통해 인건비와 재고비용 운송비를 동시에 줄이면 그 절감액이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메타와 아마존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메타는 광고 효율을 극대화해서 위쪽 숫자인 매출을 키우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반면 아마존은 물류와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을 심어 아래쪽 숫자인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돈을 만들어냅니다. 둘 다 인공지능 수익화의 정석이지만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시장은 아마존의 인공지능 투자를 허공에 뿌리는 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류와 클라우드의 구조적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변동성 장세에서도 아마존 주가는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고 곡괭이 장사와 비용 혁신이라는 서사가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구글, 아마존까지 인공지능 시대의 4대 빅테크를 하나의 날씨 지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이크로소프트의 날씨는 흐림에 가깝습니다. 인공지능 투자와 인프라 확장에서는 누구보다 앞서 나갔지만 그에 상응하는 이익 개선과 수익화 속도를 아직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강해졌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실제 사용률, 기업 고객의 지불이사, 그리고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가 어느 시점에 얼마나 수익으로 회수될지에 대한 질문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MS 오피스 상업용 사용자는 4억 5천만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서비스인 MS 코파일럿 유료 사용자는 1,500만 명으로 전환율이 3.3% 밖에 되지 않습니다. 끼워 팔기 가장 좋은 유료 회원이 4억 5천만 명이 있는데도 3.3%라는 숫자는 절망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설 투자는 무한대이고 당장 투자로 인해 수익은 나지만 과연 MS의 AI가 살아남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비전은 화려한데 당장의 숫자는 아직 아쉽다는 평가가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메타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메타는 인공지능을 가장 교과서적으로 돈으로 바꾼 기업입니다. 인스타그램 릴스와 페이스북 피드, 각종 광고 지면에 인공지능 추천과 타겟팅을 깊게 적용하면서 광고 단가와 광고 효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광고주는 예전보다 같은 돈을 써도 더 정확한 타겟팅과 더 나은 전환을 얻을 수 있다고 느끼고 유저는 본인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더 오래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매출 성장과 이익률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고 시장은 메타를 인공지능 수익화의 모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메타의 장기적인 부분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 페이스북을 언제 들어가 봤는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국내에서는 뚜렷한 쇠퇴와 고령화가 되어가는 어플이 되었고 미국에서 페이스북의 위치가 한국의 당근처럼 중고거래할 때 이용하는 처지가 되고 있고 카카오 스토리처럼 간혹 가족 안부 확인할 때 들여다보는 앱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미국 MZ세대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서 고민이 깊어집니다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10년 전 17억 명이던 사용자가 2026년 현재 30억 명이 사용하는 여전히 성장하는 거인입니다. 셋째, 구글 알파벳의 날씨는 구름 조금입니다. 검색이라는 해자와 광고 사업의 뿌리는 여전히 튼튼합니다. 검색 점유율이 붕괴했다는 시나리오는 현실이 아니며 오히려 제미나이가 앞장서서 인공지능 검색 경험을 기본값으로 만들어가면서 장기적인 포지션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검색이 기존 링크 나열식 검색보다 훨씬 비싼 방식이라는 점이 향후 이익률과 투자 부담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유튜브와 기타 광고, 그리고 클라우드에서의 인공지능 수익화를 얼마나 키워서 이 무거워진 비용 구조를 상쇄할 수 있느냐가 구글 주가의 관건입니다. 잘 버티고는 있지만 몸이 무거워졌다는 평이 가장 현실과 가까운 정리일 것입니다. 현재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구글은 장밋빛입니다. 구글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가 분석한 게 많지만 결론은 어우구, 어차피 우승은 구글이란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 아마존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아마존은 곡괭이 장사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축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인공지능 붐 속에서 연산과 저장 수요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동시에 자체 칩 전략을 통해 비용 구조와 가격 경쟁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물류 유통 사업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통해 실질적인 영업이익 개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마존의 인공지능 투자를 장기적인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실속 투자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이 점이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아마존을 실질 가치 생산 기업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제 투자자의 관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우리도 인공지능 합니다. 우리는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라는 말만 해도 주가가 움직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대의 시대였고 꿈을 선반에 진열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박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시장은 훨씬 더 냉정해졌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기술 좋은 건 알겠다.
그런데 그 기술로 지금 당장 얼마를 벌고 있느냐, 비용은 얼마나 줄였느냐, 통장에 찍힌 현금을 보여달라. 마이크로소프트가 흔들리고 메타와 아마존이 상대적으로 굳건한 이유는 바로 이 증명의 강도 차이에서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는 설명에 더 가까운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메타와 아마존은 그 비전을 이미 광고 매출과 물류 비용 절감,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과 마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은 그 사이에서 해자를 방어하며 동시에 무거워진 비용 구조와의 싸움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들도 한번 이 기준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가진 기업이 단지 미래 기술이라는 스토리만 팔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기술을 이용해서 오늘 당장 빵을 만들어 팔고 현금을 쌓아 올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기술 혁명의 초기에는 항상 꿈을 크게 꾸는 기업이 주목받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준 결론은 같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투자자에게 부를 안겨준 기업은 결국 그 기술을 이용해 구체적인 가치를 생산해낸 기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조정장과 하락장에서는 특히 꿈을 파는 기업보다 빵을 만들어 파는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드린 빅테크 4인방의 인공지능 성적표가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기업을 평가하고 종목을 선별하는데 하나의 기준점이 되길 바랍니다. 막연한 공포 대신 구조를 아는 분석이, 막연한 기대 대신 숫자로 검증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 경제 부스터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